대한민국 노인 3명 중 2명이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공감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동네 마트에 갔다가 한 어르신을 봤습니다. 80세는 되어 보이시는데 새벽 6시부터 마트 앞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왜 이 나이에 일을 하실까? 여러분도 비슷한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새벽에 폐지를 모으고 한여름에 교통 정리를 하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요. 처음엔 부지런하시네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혹시 저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노인 3명 중 2명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노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실까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30대, 40대, 50대인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되는데 우리는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노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숫자로 한번 볼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입니다. 어르신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OECD 평균이 14.8%니까 거의 3배죠. 노인 자살률은 어떨까요? 인구 10만 명당 46.6명입니다. OECD 평균이 18.4명이니까 이것도 2배가 넘네요. 노인 우울증도 33.1%나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길거리에서 어르신 10명을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 4명은 빈곤층이고 3명은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해서 여유롭게 손주 보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생존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하다 죽는 게 소원이다. 왜냐고요?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이게 2024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엔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 시스템이 너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88년입니다. 불과 36년 전이에요. 생각보다 최근이죠? 다른 나라들 보세요. 독일은 1889년에 시작했어요. 무려 130년도 더 됐습니다. 미국은 1935년, 일본도 1961년에 시작했고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40대, 50대에 국민연금이 생긴 거예요. 겨우 10년, 20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20년은 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노인 중 절반은 연금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들도 평균 월 56만 원이에요. 서울 원룸 월세가 평균 50만 원인데 집세 내면 6만 원 남습니다. 한 달을 6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식비는요? 병원비는요? 나머지 50%는 기초연금 33만 원에 의존합니다. 하루에 1만 원 조금 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이 5천 원, 6천 원 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가족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옛날엔 어땠죠? 부모님은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특히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이 조금씩 용돈 드리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그게 한국식 노후 보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0년에는 노부모랑 같이 사는 집이 69%였어요. 10집 중 7집은 3대가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엔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5분의 1 수준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식들이 불효해서? 아닙니다. 자식들도 여유가 없어요. 20대, 30대는 취업도 힘들고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아이는 더더욱 못 낳습니다. 40대, 50대는 어떨까요? 자녀 교육비에 집값에 대출 이자에 허덕이죠.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받는 노인이 30%도 안 됩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자기 생활도 빠듯한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 부양은 무너졌는데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 사이의 공백을 노인들이 혼자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경제 발전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이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했잖아요.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됐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의 노인 세대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분들이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농촌에서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셨어요. 휴일도 제대로 없고 노동권도 보장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신 거죠. 근데 정작 이분들은 자기 노후 준비를 못 하셨습니다. 당시엔 자영업자가 많아서 소득이 불안정했고 벌어서 바로 자녀 교육비로 생활비로 쓰셨어요. 복지 제도도 없었고요. 4대 보험이 제대로 정착한 게 90년대예요.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한국의 노인 세대는 산업화의 전사였지만 복지의 고아가 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나라는 그들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곤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첫째, 건강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가기를 포기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약값이 부담스러워 제때 먹지 못하고 고혈압이 있어도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합니다. 치과는 엄두도 못 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성질환은 악화되고 작은 병이 큰 병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때는 의료비가 더 많이 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도 못하고 소득은 더 줄어들고 그러면 더 가난해집니다. 우울증과 고독사도 증가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가 1,5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4명이 홀로 죽어가는 겁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식사 한 끼에 1만 원이면 일주일 생활비의 7분의 1입니다. 차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전화하면 자식들이 돈 필요하세요? 라고 물을까봐 두렵습니다. 명절에도 손주들 앞에서 빈손으로 가기 부끄러워 집에만 있습니다. 극심한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집니다. 셋째,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폐지나 줍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 예전 제자를 마주칠까봐 모자를 눌러 쓴다. 경제적 빈곤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건강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50대인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비입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하나만 있어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나갑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받으면 병원비 내고 나면 10만 원 남습니다. 약값만 해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세요. 동네마다 건강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혈압 체크,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혈압 재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건강 상담받습니다.
병이 심해져서 응급실 가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예방에 1원 쓰면 치료비 10원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비용과 시간이 부담됩니다. 대형 병원까지 가야 하고 검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60세 이상은 연 2회 무료 치매 검진, 이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건강보험 하나 더 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출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점심시간에 15분 산책하세요. 이게 20년, 3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정기 검진 받으세요. 40세 이상은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이 무료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치아 관리하세요. 노년에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1년에 1만 원 정도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고독이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80년 동안 수백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40%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 어느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와이파이도 되고 깨끗한 화장실에 커피 머신도 있고 편안한 소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카페처럼 만든 거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매일 나오십니다. 함께 커피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서로 가르쳐주고 운동도 같이 하십니다. 공간만 바뀌었는데 노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줄고 웃음이 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에는 세대 동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저렴한 임대료로 노인 집에 방을 얻어 살면서 노인과 대화하고 간단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거운 것 옮겨주고 장봐오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젊은이는 주거비를 절약하고 노인은 외로움을 덜 수 있죠.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밥 먹었어요? 건강하시죠? 가 아니라 요즘 뭐 하세요? 친구분들은 잘 지내세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일상과 감정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부터 친구를 사귀세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모임 하나 찾아보세요. 배드민턴 동호회,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만드세요. 은퇴 후에 갑자기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퇴사하면 대부분 연락이 끊깁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봉사활동 하나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 2시간만이라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하거나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거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 산책시키거나 이게 습관이 되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노인들이 일하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 이게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가 뭡니까? 70대 어르신이 한여름에 교통 정리하고 80대 어르신이 새벽부터 폐지 모으고 아파트 경비 서고 주차 관리하고.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간당 10,000원 남짓 받으면서 존엄성을 잃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일자리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기술을 전수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들은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나눕니다. 어떤 은퇴교사는 학교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국가가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죠.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에도 가능합니다. 40년 직장 생활한 회계사, 30년 경력의 목수, 평생 가르쳐온 선생님, 20년 요리해온 주방장. 이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청년 창업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고, 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지역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 동네 아이들에게 목공이나 요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일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짜리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일자리. 그래야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경험을 존중받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돈만 모으지 마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세요. 이 일을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주말에 1시간씩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유튜브 영상 편집, 엑셀 고급 기능, SNS 마케팅, 포토샵, 일러스트 뭐든 좋습니다. 평생교육원에 가면 5만원, 10만원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하나씩만 배워도 10년이면 10개 기술이 생깁니다. 취미를 전문성으로 키우세요. 자격증 하나 준비하세요. 바리스타, 제빵, 요리, 미술, 심리 상담, 반려동물 관리사, 정리수납 전문가. 은퇴 후 20년, 30년을 그냥 놀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 활용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진짜입니다. 40대에 한 달 30만원씩 20년 모으면 1억 원이 넘습니다.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노년은 재앙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년이 재앙인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입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첫째,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앱을 깔아서 무료 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40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입니다.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예약하세요. 단 1시간 투자로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동네 모임 하나 찾아보세요.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가면 각종 동호회 정보가 있습니다. 셋째, 배우고 싶었던 거 하나 시작하세요. 유튜브로 무료 강의 찾아보거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이번 달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한 달 예산에서 노후 자금 항목을 만드세요. 2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대, 50대 때부터 건강을 관리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을 때 건강을 방치했고 관계를 소홀히 했고 배움을 멈췄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권 당첨되듯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30분 걷는 것,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 오늘 책 한 권 읽는 것, 오늘 10,000원 저축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노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우리 혼자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고 노인 의료복지를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자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을 짐이나 부담으로 보지 말고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로 봐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노인 앞에서도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자리를 양보하세요. 횡단보도에서 느리게 걷는 어르신을 짜증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노인이 불행하지 않은 사회,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 노인도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한 노년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완벽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혼자든 함께든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월 100만 원 저축할 여유가 없다면 10만 원이라도 하세요. 매일 1시간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찾아뵐 수 없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완벽하게 하려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 저축하다 급한 일 생겨서 못했어도 일주일 운동하다 바빠서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 한 가지씩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매일 30분 걷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달부터 월 20만 원씩 저축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안에 자격증 하나 따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다짐을 남기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준비해 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노년을. 감사합니다.